저기 불을 좀 켜주시고요. 뒤를 돌아 앉아 계신 분들은 잠시 앞으로 자리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오늘 나눌 내용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X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풍성한 삶. 자, 풍성한 삶에 대한 강의입니다. 먼저 여러분, 풍성한 삶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용어가 낯서니까 의미를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풍성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말 그대로 부요한 삶이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문자 그대로 부자로 사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풍성한 삶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삶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 인도자 했던 형제도 자신의 짧은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그 삶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아는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내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아는 인생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내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인생이 풍성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풍성한 삶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내게 있는 부요함, 또 현실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내게 있는 넉넉함.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가난하든지, 어떤 시험에 실패했든지,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든지 부요하고 넉넉할 수 있는 이유, 바로 내게 풍성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다면 XE에서 말하는 풍성한 삶이란 이전까지 우리가 말해왔었던, 삶에서 말해왔던 그 용어에 따르면 무엇에 해당하는 걸까요? 풍성한 삶이란 것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인격적으로 믿고 얻은 영생을 가리켜서 풍성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아멘. 풍성한 삶은 바로 그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 한자어인데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생이 단지 죽은 후의 그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래에 대한 보장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영생을 내가 소유했다, 내가 영생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 여러분 어떠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그 영생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부터,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이 영생이 지금부터 영향을 미치나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나를 위한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죠. 물질주의 가치관에 매여 있다가,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다 라는 내세지향적인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죠. 또 현실 속에서 술을 마시고 성을 남용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 또 풍성한 삶이 단지 미래에 우리 죽은 후에만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세상 속에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죠. 여러분, 영생은요, 풍성한 삶은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천국,
천국에 대한 막연한 소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 풍성한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의 전도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XE에서 풍성한 삶의 존재는 무엇으로 보여주게 됩니까? 바로 나의 간증으로 이야기하게 돼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내 간증을 시작할 수는 없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것을 했었어요? 그렇죠. 스캐벤저 헌트를 했었죠. 스캐벤저 헌트로부터 풍성한 삶에 대한 도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캐벤저 헌트가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네. 일상의 소재로부터 영적인 대화로 전환하는 도구잖아요. 제가 스캐벤저 헌트로부터 간증으로 들어가는 예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 부부 지체 중에 한 명이 제가 하면 어색하다고 목사님 현실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해줬는데, 그래도 뭐 제가 생긴 게 이러니까 어색해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상대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야, 근데 너 지난 일요일에 말하기만 하면 어색하고 말투가 나긋나긋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 신방에 강합니다. 아무튼 만남 신방에 약하고. 자, 다시 할게요. 자, 근데 지난 일요일에 너 뭐 했어? 알바하고 저녁에 애들 만났지. 그래? 난 교회 갔었는데 넌 어땠어? 친구들이랑 만나서 재밌었어? 애들이랑 늦게까지 만나서 수다 떨고 오랜만에 웃겼던 것 같아. 아, 간만에 즐거운 시간 보내서 좋았을 것 같네. 근데 너 내가 보니까 평소에는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내가 보면 네 말투가 좀 힘이 없이 느껴지는 것 같거든. 너도 잘 알잖아. 우리 집 엄마 아빠 나한테 막 빨리 취업해서 돈 벌어오라고 하는데 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어. 정말 우울해. 맞아. 근데 정말 하나님이 너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야, 뭐래도 잘 되기만 하면 나야 좋지. 야, 나도 아직 뭐 이렇다 할 거 없잖아. 근데 나 요즘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난 찾은 것 같은데 진짜? 내가 잠깐 이야기해 줄까?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교재 4페이지에서 9페이지에 보면 그 전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시작 질문에 대한 문구가 있고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시험은 이런 것을 통해서 보겠지만 너무 그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현장성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지 않게 대화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꾸 다음에 뭘 말해야 되지 암기하다 보면요. 그래서 특별히 그 매뉴얼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삶의 만족도가 몇 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용어를 쓰지가 않죠. 네. 삶의 만족도라는 용어가 전부터 내가 되게 친하게 알고 있던 사람에게는 좀 쓰기가 어색한 표현일 수 있죠. 갑자기 친구한테 야, 너 삶의 만족도가 몇 점이냐고 물어보면 뭐 갑자기 이상한 얘기해 막 이렇게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작 질문의 내용을요 자연스럽게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 아이 지인과 만나면 먼저 자연스럽게 평소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XE의 특징이잖아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준 그 도입 스캐벤저 헌트의 예를 분석해 보면요, 제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너 일요일에 뭐 했어? 라고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 일상의 대화 속에서 일요일에 뭐 했냐라는 대화 속에서 내 지인의 영적인 상황을 캐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잘 관찰해야 돼요. 아, 일요일에 술 먹고 코 잤어. 뭐 그러면 지금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고, 열심히 뭐 아르바이트해서 그러면 지금 돈이 급한 거고. 여러분, 그 대화를 통해서 지인의 영적인 상황을 캐치해야 되고요.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제가 보여준 그 예를 통해 보면요, 간만에 이 친구가 친구 만나서 즐거웠다라고 했잖아요. 간만에 웃었네 이런 표현을 이 친구가 했다라는 것과 또 힘없는 말투를 통해서 너 평소에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물었잖아. 이 친구가 간만에 친구들 만나서 웃었다고 하고 또 말투에 힘이 없는 걸 통해서 평소에는 웃을 일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상황을 봤고요. 그러니까 너 평소에는 별로 웃을 일이 없나 봐에는 어떤 말이 담겨져 있냐면 너의 만족도가 몇 점이냐라는 그 말을 제가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지인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어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우울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삶의 만족도가 낮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여기서 그냥 어색하지 않게 하나님 얘기를 툭 던져요. 야, 진짜 하나님이 너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어색하지 않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지인이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야 하는데 이 말에 저의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의 만족도는 어떻게 될 것 같니? 넌 몇 점이 될 것 같니?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지인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였나요?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였잖아요. 저는 이 고민을 가지고 스캐벤저 헌트의 소재로 사용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나는 교회에 다니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게 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대화가 영적인 대화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죠. 그래서 이제 잠깐 내 이야기 해줄까? 난 어떻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하기 원하는지 발견하게 됐는지 얘기해줄까? 이러면서 저희 간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XE에서 간증을 하는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간증을 통해서 막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은혜 받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복음 이야기, 스포츠카 예화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간증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 간증의 목적과 다른 거예요. 제자 훈련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A는 간증에 너무 무게를 두거나 길게 하면 그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간증을 통해서 막 상대방을 뒤엎고 예수님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간증을 통해서 하려는 목적은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영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다. 너도 이 영생을 대해서 알아보고 싶지 않느냐. 이것을 이제 만드는 것이 XA 간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 스포츠카 예화를 듣고 싶은 그 동기부여만 간증해서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간증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짧게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이야기에 이어서 저의 간증의 예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야, 내가 원래 너도 알다시피 나 되게 범생이었잖아. 되게 나 사고도 안 치고 어이구 갑자기 사고가 아니란다. 거짓말했다. 내가 사고도 안 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서 되게 무난하게 컸잖아. 그래서 부모님과 친척들이 어땠겠어. 나한테 기대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 하지만 내가 고등학교 때 너도 아는 것처럼 내가 막 시 쓴다고 문학에 빠지고 공부를 막 소홀히 했잖아. 그래서 어른들의 기대와 되게 다른 진학을 내가 했는데 그때부터 나는 뭔가 내 삶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될 명예가 있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내게 생기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의 나는 내가 아니라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나는 자신이 없었고 또 화가 많이 났어. 그러면서 외모에 대한 열등감도 생기고 내가 뭘 할지 뭘 하고 싶은지보다 그냥 나는 무조건 원래의 나를 찾아야 되고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만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뭔가 불완전했어. 나는 내 삶이 불완전하다라고 느꼈던 거지. 그런데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다 그리 잘 되지 못했던 것 같아. 난 ROTC도 떨어졌고 합주사도 떨어졌고 군종병도 떨어지고 난 대학원도 떨어졌어. 그러던 어느 날 그냥 평소처럼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앞에 붙어있는 십자가가 막 크게 확대돼서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았어. 그리고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 음성이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그때 뭐 너한테 자세히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뭔가 내가 고등학교 때 이후로 억눌렸던 슬픔과 그 무게가 한꺼번에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 같았고 그때 나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 하지만 그 순간에 나의 억울함, 내 슬픔을 나보다 더 잘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고 날 알아주시는 그분을 위해서 난 살고 싶다. 날 알아주시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나를 이해 못하는데 정말 날 알아주시는 그분을 위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내게 든 거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나는 내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게 된 거지. 그리고 진학을 비롯해서 내게 잘 안 되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결국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나를 이끌어 주었다고 그 퍼즐이 맞춰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현재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어. 이것이 내가 경험한 풍성한 삶이야. 난 삶의 목적을 알게 된 사실이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이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어. 자, 여기까지가 저의 간증인데요. 짧게 이렇게 어떤 제 삶이 불완전했다고 느꼈던 이유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풍성한 삶을 얻은 것과 풍성한 삶을 얻은 이후에 내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간증을 마치고 복음 대화로 간증을 정리하면 되는데요. 복음 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11페이지 풍성한 삶의 복음 대화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과 2번이 있죠. 순서대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내게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시며 그 풍성한 삶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자, 간증은요, 이 복음 대화를 하기 위해 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문에 보시면 예화 다음에 복음 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화, 간증이나 예화는 이 1번, 2번의 복음 대화를 통해서 정리된 멘트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간증은 예수님은 내 간증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풍성한 삶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삶이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간증으로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엑스의 간증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길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실제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엑스는 우리가 첫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공감이라고 했었죠.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도록 내 경험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엑스의 간증에 꼭 포함되어야 될 내용,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삶은 불완전했다. 불완전한 삶이었다라는 그 깨달음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었는지가 들어가야 돼요. 저의 간증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날 예배를 평상시처럼 드리던 날이었지만 그 앞에 있는 십자가가 나에게 확대되어 오면서 마치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풍성한 삶을 얻은 이후에 달라진 가치관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뭐와 같았습니까? 더 이상 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달라진 가치관이잖아요. 여러분도 잘할 수 있으시겠죠? 네. 잘할 수 있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들을 함께 조별로 잠시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이 시간 그 조끼리 함께 준비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간증은 이따가 조별 모임 시간에 따로 하고요. 지금 할 거는 먼저 삶의 만족도가 몇 점이냐 이거를 묻고 진단한 다음에 간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삶의 만족도가 몇 점이냐라는 말이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처럼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적어보세요. 한번 누가 훈련자가 적든지 훈련생을 적든지. 1번, 나름대로 성취한 삶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삶의 만족도를 물어볼 것이냐. 나름대로 성취한 삶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20대에게는 뭐 입시에 실패하지 않고 자기가 진학하고 싶은데 다 잘 간 사람, 뭐 취업 잘 된 사람, 뭐 이런 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마다 다 사귀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삶의 만족도를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 그리고 2번, 자존감이 낮고 실패한 사람에게는 삶의 만족도를 어떻게 물어볼 것이냐. 또 3번, 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에게, 굉장히 무덤덤한 사람에게 삶의 만족도를 어떻게 물어볼 것이냐. 제가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조 안에서 함께 토의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